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 통보, 검역 준비 사항 등을 고려하여 3월 27일 금요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달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갑 교수와 함께 좀 차분하게 근본적인 문제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확대해 보면 왕관 모양, 그 코로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바이러스가 원래 우리 곁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변형돼서 등장한 겁니까? 일단은 동물 사이에서 유행은 상당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한테서는 메르스, 사스 합쳐서 6개가 유행을 했었는데 동물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이제 넘어와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7번째 바이러스가 된 게 네. 이제 코로나19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관 모양의 확대해 보면 그 구조가 왕관 모양처럼 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이번이 7번째인데 사람한테 감염되는 사람한테 감염된 네.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원래 우리한테 오지 말아야 되는데 활동 영역을 확장한 거네요, 이 바이러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가장 유사한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네. 중간에 뭔가 포유류가 있었을 거고 네. 그 포유류하고 사람이 자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사람한테 감염되지 않던 바이러스가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 사람한테 넘어온 거죠. 네. 결국은 그 박쥐나 중간에 어떤 변형을 불러온 어떤 동물이 우리한테 왔다기보다는 인간의 활동 영역이 커지고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먹고 하니까. 그런 거죠. 또 특히 네. 환경 파괴도 해서 동물과 사람이 자주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 것도 한몫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8번째, 9번째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8번째, 9번째 언제든 나올 수 있고 네. 어느 동물에선가 지금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면 되죠.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고 네. 예. 더 약한 바이러스가 또는 더 센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 있고 사실 네. 이제 모든 의학 전문가들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가 이제 우리 2009년 신종플루처럼 네. 왔던 것처럼 팬데믹이 올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코로나가 또 이렇게 문제 일으킬 거라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긴 하지만 네. 아마도 인플루엔자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했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바이러스들은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어쩌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바이러스를 계속 우리가 살면서 만나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뭘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에 메르스를 겪고 나니까 메르스 수준의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메르스보다 훨씬 지역사회 전파도 많고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또한 중증 환자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방역 대비 사실 전 세계 방역의 대비 체계가 조금 더 광범위하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을 언제나 가정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한 거죠. 증상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그래서 무슨 저 외신 뉴스를 봤더니 트리키하고 뭐 스텔스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 네. 스텔스 전투기 할 때.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아주 교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컨대 젊은 사람한테 걸려서 증상도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확산을 시키고 근데 그분이 기저질환 갖고 있으면 위험해지고. 그렇죠? 그게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증상이 모호한 시기 있죠. 그러니까 나는 몸 좀 피곤한데 안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가 물어보면 그냥 몸만 피곤해요라고 하는 증상이 이미 시작된 네. 시점, 그 시점부터 이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가 증상이 이제 아주 이제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벌써 몇 명한테 감염을 시킨 다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참 인간의 기술로 속가내기가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 일단 한 완치된 환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날 좀 약간 오한이 왔어요. 그다음 수요일 날은 몸이 정상이었다가 목요일 날 다시 오한 증세가 왔는데 금요일 날 밤에 이제 한기로 새벽에
너무 몸이 추워서 깼어요. 약간 근육통까지 있었어요. 목 부위가 막 이렇게 뻐근하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어깨 근육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온도가 한 38도로 올라가면서 눈이 막 너무 못 뜰 정도로 아프고, 그다음에 고열, 그다음에 근육통이 막 순식간에 막 동시에 막 나타났어요. 갑자기 고열이 오르고 이제 좀 바이러스 억제제 약이 좀 독하다 보니까 두통과 좀 속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약을 복용하고 한 2시간 후면 약간 떨어졌다가 37도 한 3, 4, 3, 4시간 또 지나면 다시 또 열이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어떤 분은 또 좀 살만해지면 다시 고열이 올라오고. 네. 그래서 이제 죽겠다 하면 좀 낮아지고 이러다 결국 완치되신 분도 있고. 네. 의학계가 보기에 교수님 보시기에 처음에 이런 증상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이런 증상이더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 3주 전에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가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막 생겼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들이 대거 이제 입원이 되고 의료진들이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 막 들렸던 소식이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이제 이런 기사도 소식, 봤습니다. 예, 그 얘기가 이제 들렸었고 대구시 의사에서 조사했더니 한 15%가 냄새를 못 맡더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증상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마 비염의 한 양상인 것 같긴 한데 비염이 오다 보니까 아마 네. 냄새를 못 맡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더라.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의 증상 중에서 제일 저희가 의아했던 거는 이제 냄새 못 맡고 이제 네. 냄새 못 맡으니까 미각까지 떨어지는 그런 환자들이 꽤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지만 코로나19가 일으키는 호흡기의 어떤 병증 때문에 나타나는 네. 다른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병증은 나타날 수 있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다른 네. 감기 바이러스 걸렸을 때 코에 비염이 심하게 오면 냄새 못 맡고 뭐 그거야 당연하죠. 예, 그렇게 네. 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워낙에 이제 처음에 코로나19 유행 시작했었을 때 중국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비염 증상 심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네. 많이 들렸었는데 막상 국내 환자가 발생해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비염 증상이 심하게 생기는 증상도 나타나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다 결국은 폐렴으로 와서 폐렴이 악화돼서 호흡을 더 이상 못하고 돌아가십니까?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폐렴이 심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긴 많은데,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 특히 심장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심장병 자체가 악화되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네.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기저질환이 이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도 나고 폐렴도 오고 이러니까 그게 악화되면서 사망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젠가 보면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10대가 처음으로 사망을 했는데 네. 아직 그 CDC 발표만 보면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예요. 이런 건 매우 보기 드물지만 네.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10대든 20대든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네. 그 중에서 정말 대부분은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일부 몇 명은 아주 심하게 앓는 분들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 때도 비슷한 경우들을 좀 겪었었거든요. 젊은 분에서 폐렴 심하게 와가지고 상당히 악화된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19 감염에서도 젊은 사람 중에 아주 심하게 오는 분들이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브루클린에서 뉴욕에서는 또 36살의 여성 교장 선생님도 사망했고요.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만에 이탈리아에서 743명, 스페인에서 또 하루 만에 514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의 흐름을 보면 교수님, 네. 정점에서 꺾이잖아요. 네. 지금 후베이 성은 어젠가요? 봉쇄 풀었습니다. 우한은 이제 2주 남았고요. 네. 그때의 어떤 통계라든지 여러 흐름들을 보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어느 점에서 꺾일 것이다. 대충은 좀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워낙 숫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의 변동 상황도 많고 각국의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그값이라 그러죠. 이렇게 완전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확진자 수가 S자처럼 꺾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S자가 보이기 시작해서 그게 한 네. 일주일 정도 가면 이제 아주 심한 유행은 이제 조금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한 이틀 정도 지금 약간 S자로 살짝 꺾였거든요.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1, 2주 이상만 유지를 하게 되면 전차 안정된 곡선을 그릴 수는 확진자가 있습니다. 5,000명, 6,000명 하다가 4,000명 선에서 지금 네. 이틀 갔습니다. 예,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다만 그 부분에 중요한 게 이게 진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네, 의료 상황이 안 돼서 숫자가 네. 안 되니까 중국이 중간에 한번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진단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뭔가 이제 후전의 기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꺾인 거네. 그렇죠. 우리는 이미 X자를 꺾어서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뱀 모양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안정은 된 건데 언제나 네. 그렇지만 여러 이제 그 모델링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감염의 발생 양상을 보는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학교의 휴업이라든지 우리나라처럼 조기 진단, 조기 격리를 열심히 하는 국가에서 이게 느슨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얘기할 때 주의가 사실 필요합니다. 예. 잠시 후에 저 계약 문제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하면서 한국이 아주 대응 잘하고 있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우리 의료 장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는데 네. 문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 당연하죠. 네. 진단 키트라는 거예요? 어떤 의료 장비인가 봤더니 네. 오늘 나온 네. 걸 보면 우리가 이거 진짜 잘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빠르게 진단을 아니, 미국 같은 나라가 이런 게 부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못 만들 리도 없고. 사실 이제 모든 재료들의 거의 주요 재료의 절반 이상은 미국에서 다 수입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마음만 먹고 제대로 개발을 했었고 네. 그걸 정확하게 잘만 진행했었으면 미국도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진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초반에 이제 헛발질을 좀 했죠. CDC에서 만든 키트 잘못돼가지고 다 수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회사에 민간회사 빨리 넘기고 네. 민간회사에 승인받는 거를 좀 빨리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빨리 승인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회사한테 맡겨놓고 승인은 원래대로 하는 승인대로 그냥 갔기 때문에 승인 기간이 길어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하고 정부가 협력을 해서 단기간에 그것들을 네. 해냈기 때문에 거의 1, 2주 만에 그런 상용화가 가능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저 화면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진단 시약 만드는 시젠이라는 회사를 직접 찾아간 모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는 우리보다 훨씬 큰 머크나 뭐 화이자 네. 같은 회사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바이엘 같은 예, 진단 우리가 시설을 먼저 만들어내고 훨씬 더 많이. 예, 만든 부분은 네. 심지어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한국이 그때 진단 시약이랑 키트 도와준다는 걸 왜 안 받았을까? 기자들이 계속 또 의회에서 계속 질의를 하니까 결국 후회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런 걸 잘 만듭니까? 이게 코로나 키트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강한 분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단 쪽 분야는 많이 강하기는 근데 이제 대형 회사는 아니고요. 네. 완전 중견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진단 키트를 아주 순발력 있게 만드는 부분 상당히 잘하는 그러니까 연구소가 딸려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의 네. 연구 인력들이 되게 숙달돼 있기 때문에 금방 잘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있기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엄청나게 회사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 어떻든 그러니까 그 산하고 정부하고가 정말 잘 협조가 잘 된 아주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개발한 겁니다. 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네. 네, 민관이 정말 잘 협력했군요. 네. 네. 자, 4월 6일이 개학입니다. 5주 그나마 미뤄놓은 건데 날짜가 이제 착착 다가옵니다. 교수님 반대하십니까 개학을? 일단은 계약을 하게 됐을 상황을 우리가 준비가 됐나라는 생각을 하면 일단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하면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당연히 환자 수가 늘어날 거죠. 근데 그 늘어난 환자 숫자를 일단은 감당할 수준이 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 나왔을 때 네. 다른 학교들이 그 학교는 그 학교는 그 학교 문제지 그러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한 학교나 한 두 학교 정도가 만약에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네. 그 중에 접촉자에 인해서 3-4명씩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각각의 지자체장이 그 학교만 휴업 내리고 나머지 학교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다 회의적이거든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오늘 의견을 보니까 아이들 옷 좀 든든하게 입히고 창문 열고 수업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런 거 갖고는 어림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쉽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학생들을 반만 출석시키고 반은 온라인 수업 듣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아예 방에서 아주 띄엄띄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한 3-4주는 온라인 수업만 오픈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고민을 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일단은 학교가 가게 되면 수백만 명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더 문제는 학교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모든 교회, 법회, 종교 집단
모든 시스템이 이제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 다 예배드리기 시작할 건데 이렇게 링크가 돼 있잖아요. 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발생하면 다른 한쪽에서 네. 또 집단 발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절 다음 달 12일인데 그때까지는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폐쇄하면 지금 뭐 뉴욕 같은 데는 거의 폐쇄됐으니까 미국의 경제가 망가진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But if you ask the American people to choose between public health and the economy, then it's no contest. No American is going to say, accelerate the economy at the cost of human life. 그런 이야기가 실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너무 엄중하게 막다가 경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 피해가 더 엄중해질 것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좀 저는 이제 물론입니다. 전염 전문가로서 네.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누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방역의 경제라고 이제 아마 누군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자 수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 자체가 발생을 해버리면 네. 경제 구멍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환자 수를 적당히 줄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완벽하게 줄여놓고 그 다음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네. 만약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지금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을 정상화시켜 버리면 그때 다시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던 게 갑자기 치솟아서 오히려 대구 때 발생했던 수준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경제 정상화는 더 미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천천히 네.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은 그런 과정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오늘 추가 확진자가 100명입니다. 다시 또 세 자릿수로 조금 높아져서 세 자릿수로. 유럽에서 지금 한 1,000명, 1,200명 들어오고 네. 하루에 네. 미국에서 2,000명씩 들어옵니다. 네. 거의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 국민들, 특히 학생들이 엑소더스처럼 지금 안 되겠다, 들어가야겠다. 네. 집이 더 안전한 것 같아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네. 유럽은 이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네. 검사하죠. 네. 미국은 내일 모레부터 이제 2주간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걸로 될까요? 일단 뭐 격리를 해서 이 네.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뭐 증상 생겨서 확진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일단 사회 활동을 안 해서 자기 네. 안에 있고 또한 격리 중에 증상 생기면 어차피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기만 한다면 이제 지역 사회 내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기는 하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계속 들어올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들어온 분들이 90%가 또 어차피 우리나라 분들이거든요. 네. 어쨌든 2주 격리 자체가 단순 여행이라든지 단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들어오는 걸 당연히 이제 숫자를 줄이는 역할들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교민 보호나 유학생들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측면이고 일단 2주 격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일단은 방안은 마련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나요? 스페인 어제 그 기사 보셨죠? 양로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관리하는 분들이나 의료진들이 그냥 두고 떠나셨나 봐요. 네. 군이 들어가 봤던 신고를 받고 10명 이상 어르신들이 숨진 채 발견됐단 네. 말이에요. 네. 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의 공동체도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더 사실은 공동체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데 또 거리를 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더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대구 상황이 사실 거의 만만치 않은 스페인의 상황 비슷하게 네.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화면에 그 해당 예. 양로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대구에 있었던 어느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나 또 어느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도 다 그 자리에 안 떠났거든요. 그래서 지켜줬던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문이 막히시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재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